안녕하세요. 한국공론포럼 박태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주민권력, 주민공론장에 대한 공부를 기초로 해서 오늘부터 사회에 걸쳐서 우리가 직면한 돌봄의 위기를 주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강에서 20강 전체는 돌봄 위기의 배경, 돌봄 지원법의 의미, 또 왜 주민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주민중심 돌봄 생태계를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한국 사회가 왜 돌봄 위기에 직면했는지, 그리고 왜 정부나 국가로부터 주민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한지, 전환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크게 4가지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왜 돌봄 위기가 발생했는가? 두 번째, 이 위기의 본질은 무엇인가? 세 번째, 국제 사례는 무엇을 말해주는가? 네 번째, 한국은 어떤 방향으로 전환해야 하는가? 이를 통해서 주민 중심 돌봄의 필요성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돌봄 위기라고 하면 노인 인구수가 늘어서라고 생각하지만 한국의 돌봄 위기는 그보다 훨씬 더 복합적입니다. 자조, 스스로 돕는 것, 호조, 서로 돕는 것, 공조, 함께 돕는 것, 공적 돌봄, 국가나 정부에 의한 돌봄이라는 이 4개의 기반이 동시에 약해지거나 붕괴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구조적 위기이고 가족, 이웃, 지역의 돌봄 관계가 무너졌다는 의미에서 관계 위기이기도 합니다. 이 4가지 기반이 어떤 방식으로 흔들리고 있는지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돌봄 위기에 직면해 있는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1964년부터 73년 소위 후기 베이비 부머 세대 약 950만 명이 앞으로 10년간 대거 노인층에 진입하게 됩니다. 75세 이상 의료 요양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구간에 있고 치매 발생률도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즉 필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구조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은 더 이상 가족 중심의 돌봄 사회가 아닙니다. 핵가족화를 넘어서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소위 핵개인 사회가 되었습니다. 부모도 자녀를 돌볼 여유가 없고 자녀도 부모를 돌볼 여유가 없는 시대입니다. 특히 독거노인의 증가로 과거의 서로 돌봄, 즉 가족이나 이웃 돌봄 체계가 사실상 완전히 붕괴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돌봄 위기의 가장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이와 더불어 사회보험 중심의 공조, 그리고 행정 중심의 공적 돌봄도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장기요양보험은 2026년 적자로 돌아서게 되고 2030년에는 준비금마저 바닥날 전망입니다. 건강보험도 노인 의료비 증가를 감당하지 못해서 지속가능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돌봄, 요양, 의료, 복지가 서로 따로따로 움직이면서 당사자 입장에서는 한 사람의 삶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는 지역 간 돌봄 격차입니다. 서울 강남과 농어촌 군 단위의 지역 돌봄 수준이 같은가요? 저는 사실상 다른 나라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돌봄의 접근성, 시설, 인력, 예산 등 모든 요소에서 너무나 차이가 큽니다. 이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 4가지 기반이 어떻게 하나씩 붕괴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조입니다. 자조, 스스로 자자에다 도울 조자죠. 노후 준비 능력이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돌보는 능력이 부족한 노인들이 대단히 많죠. 건강관리와 경제적 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자조 능력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고 또 자조 역량에 있어서 격차가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호조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서로 돕기라고 했죠. 상호할 때 가족이나 이웃의 돌봄이 사라지면서 고립과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연스럽게 관계 속에서 돌봄이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관계망이 단절되기 때문에 돌봄의 사각지대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웃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르잖아요. 이것은 사회적 위험 요인으로도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조, 공동체 돌봄, 함께 돌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핵심적으로 사회보험 기반의 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험료는 정체되어 있지만 서비스 수요가 계속 폭증하고 있잖아요. 제도 자체가 구조적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과 관련된 장기 요양보험, 건강보험의 재정적인 위기가 점점 닥쳐오고 있습니다. 즉 국민들은 일상적 돌봄 접근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한 돌봄, 공적 돌봄이 문제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분절화죠. 주거, 의료, 요양, 복지가 함께 움직여야만 돌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정부나 국가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분야마다 각기 다른 부서와 기관이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절차를 반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이 구조는 행정 중심, 공급자 중심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돌봄이 제때에 제대로 연결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정리하자면 돌봄 위기는 단순히 복지의 위기가 아니라 양적인 위기만이 아니라 구조와 관계에 의한 총체적인 위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어느 한 영역만 보완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고 돌봄 생태계 전체를 재구성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일본 사례와 영국 사례를 하나씩 들어볼게요. 먼저 일본 사례입니다. 일본은 지역 포괄 케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 포괄 케어는 20여 년이 됐는데 그 중에서 돌봄의 대단히 상징적인 모델이 소위 사테시 모델입니다. 지난 25년 넘게 일본에서는 살던 곳에서 존엄하게라는 비전을 중심으로 의료, 요양, 생활지원, 주거를 30분 생활권 안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한다고 설계했습니다. 잘 된 곳도 있고 제대로 되지 않은 곳도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사테시라고 하는 곳에서는 생활지원 코디네이터 등을 주민들로 구성을 하면서 네트워크가 잘 구성돼서 주민들의 자율적인 돌봄이 상당히 활성화됐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즉 행정이 중심이 아니라 지역과 주민이 중심이 돼서 돌봄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곳이다. 이 정도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돌봄 관련해서는 영국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영국 중에서도 영국 남부에 있는 프롬이라고 하는 굉장히 작은 시에서 이루어졌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국 프롬 프로젝트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핵심은 뭐냐면 돌봄의 본질이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깨닫고 의사가 의료적인 처방뿐만 아니라 소위 사회적인 처방, 사람이 고립되지 않고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리고 함께 움직이면서 치료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처방을 했던 것으로 대단히 유명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안에서 관계망을 회복함으로써 돌봄과 관련된 문제를 대단히 많이 해결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결과 2년간의 응급 입원자 수가 14% 감소하고 의료비도 21%나 줄어들면서 또 고립감도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됐습니다. 즉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서비스 중심보다는 관계 중심으로 접근을 하면서 큰 효과를 낸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도 방향 전환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방향 전환을 해야 할까요? 병원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또 요양시설과 같은 곳에서 집이나 마을 중심, 동네 중심으로, 즉 시설 중심에서 재가 중심으로, 또 행정 중심에서 주민 중심으로 방향 전환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병원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방향 전환을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동안 돌봄은 병원과 시설에 과도하게 의존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고령화 시대에는 대부분의 문제가 병원이 아니라 지역 생활 속에서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고독사라든지 외로움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하는 것은 삶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잖아요. 따라서 필요한 지원을 살고 있는 곳 근처에서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복지가 한 생활권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가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시설 중심에서 제가 생활 중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가능하면 집에서 살고 싶다고 얘기하십니다. 시설 중심 돌봄은 비용도 크고 생활의 연속성이 끊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돌봄의 방향은 집과 일상생활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돌봄이 시설에 가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해결되는 문제로 변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행정 중심에서 주민 중심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행정은 조정을 할 수 있지만 관계 기반 돌봄을 직접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돌봄은 결국 이웃과 지역 주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민이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고 행정은 이를 뒷받침하는 조력자가 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돌봄의 본질은 일상과 관계 속에서 돌봄은 발생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병원이 아니라 지역에서, 시설이 아니라 집에서, 행정이 아니라 주민 관계망을 통해서 돌봄이 작동할 때 지속 가능한 돌봄 생태계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2026년부터 돌봄통합지원법이 발효가 됩니다. 그렇지만 법이 제정됐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돌봄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제도를 열지만 현실은 주민이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주민이 참여하지 않으면 제도는 껍데기에 불과되는 것이죠. 따라서 돌봄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주민이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책을 만들고 실제 실행에 참여해야 합니다. 주민이 중심이 되는 구조가 아니면 어떤 제도도 단기적 성과에 머무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배운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한국의 돌봄 위기는 인구, 가족, 제도, 재정의 복합적인 위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존의 구조로는 폭증하는 돌봄 수요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일본, 영국 사례는 주민 중심, 관계 중심 돌봄이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돌봄 통합 지원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노력이 있지만 제도적인 노력만으로는 돌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전환은 돌봄의 생태계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점입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돌봄 통합 지원법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